예, 좀 네. 많이 바빴어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 되자마자 업무 보고 잠깐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된 지 6일 만에 국정감사를 받고, 국정감사 다음 날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셔서 그 연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준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또 예산 문제, 또 법안 문제, 우리 사무처에 이런 부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예산도 잘 끝났고 법안도 이제 특히 국회에 이제 미래연구원을 이제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3년 전부터 준비됐던 게 불과 그저께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비위원회를 띄워서 미래연구원이 내년 3월 달에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빴지만 굉장히 보람된 한 달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임 사무총장님으로서 한 달이 지나셨는데 앞으로 더 추진하고 싶은 핵심 추진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뭐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작년에 의장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가 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특권을 내려놨죠.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또 뭐 보좌관들 친인척 배제시키는 거,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각종 훈련을 안 받았는데 민방위 훈련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다 받게 되고 해서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조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서 국회가 좀 국민에게 좀 신뢰받고 힘이 되는 그런 국회의 상을 만드는데 이제 저도 정세균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좀 국회가 좀 활력 있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좀 좋은 일터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한다면 사무총장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잘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선수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무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경험했던 거하고 또 이제 지금 사무총장으로서 경험한 거하고 좀 차별화가 될 텐데 국회 운영을 위해서 이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에는 양당 체제였다가 지금 이제 4당 체제로 왔다 지금 또 3당 체제, 다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다당 체제를 잘 운영하면 아주 이 숙성된 민주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 만나야 돼요. 당 대표분들,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체제에서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치를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의장님의 역할인데, 그러한 의장님의 역할을 잘 저희가 서포트해서 그것이 제대로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국회 운영에서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정해 부시장을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 인천에 대한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인천의
제가 부시장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시장을 통해서 제가 행정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치 경험을 하다가 부시장을 통해서 행정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듣게 되고 이게 정치와 다르게 행정은 정치는 이제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데지만 행정은 그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것도 뚫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집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는데 많이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인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인천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있는 축복받은 도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3개가 있고 그 경제자유구역의 동맥을 잇는 이 도로망,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뛰어난 인천의 잠재력을 잘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머지않아서 서울 다음에 2대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특히나 인천이 그런 항만과 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잘 제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의 이걸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인하대, 인천대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단 산업단지에서 지원 배후단지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 그러한 첨단 산업으로서의 그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인천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인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고 또 이제 시 재정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 시의 재정 적자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인천은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규제 같은 게 인천이랑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발전에 좀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 완화 이런 입장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인천은 저는 이제 인천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300만 이상의 이 도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이라는 데가 지금 300만이 넘는데 이게 부천, 인접한 도시, 부천 또 김포 이쪽에 시흥 이걸 사실은 포괄해서 500만 이상의 중형 도시로서 발족을 해야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보면은 이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보통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기도가 1350만 정도 되거든요. 서울도 1000만이 조금 넘어섰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 비대한 부분들을 좀 인천으로 좀 이렇게 편입이 돼서 사실 우리 인천을 거쳐서 경기도 김포를 거쳐서 또 인천 강화를 가잖아요.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김포도 인천으로 편입하고 바로 인천과 붙어있는 부천도 인천으로 오고 또 시흥이 오면 500만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도 이제 또 이 훨씬 더 이 슬림화되면서 오히려 경쟁 능력이 있는 도시로 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인천의 발전을 또 저해하는 요소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데 이게 꽤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30년이 벌써 넘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풀을 필요가 있다. 완화시켜서 저희가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이 못 들어가요. 국내 기업이 못 들어갑니다. 왜? 공장 총량제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네 대기업이 들어오냐? 삼성이 오냐? 현대가 오냐? 안 온다. 그러면 야 너희 나라에도 그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데 왜 우리 보고 오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반드시 좀 풀어서 그 정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인천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앞으로 중요한 인천 발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이 앞으로의 비전도 거기에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와 얘기해서 좀 완화시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또 기업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인천에 제가 그동안에 이 배우고 경험을 쌓던 이런 부분들을 인천에 활동을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야 정말 김경희가 사무총장 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인천 시민들과 좀 고민을 해서 저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21세기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인천이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